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마감 전 1시간을 함께합니다. 칭쇼네어 2부 전찬우입니다. 요즘엔 날씨도 좋고요. 참 다양한 주제로 강연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야에 맞게끔 강연회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바로 알기 운동본부와 저희 내외경제TV 그리고 내외뉴스통신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에는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를 초청해서 대한민국 홍보와 소통 바로 알기 강좌를 열고 또 스토리텔링과 정치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이 진행됐다고 하거든요. 저희 내외경제TV에서 다녀왔습니다. 현장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강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정치에서 스토리텔링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 스토리텔링이란 용어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흔히 요새 얘기하는 그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핵심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저희가 어떤 그 예를 들자면 그 약을 먹일 때 저희가 그 당의정을 입히잖아요. 그죠? 설탕을 입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내용도 잘 전달이 되도록 하려면 스토리텔링 힘을 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미 그 서구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그 스핀 닥터들이 말하자면 구사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술에 해당하는 거예요. 메시지 전달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일할 때 조금 이따 이제 강연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백악관 가서 거기 홍보 실무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딱 한마디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매일 오바마 드라마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연출된 그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국정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요새 화제가 됐던 그 오바마의 그 분노 통역사, 그 백악관 그 기자단 만찬에서 했던 그런 얘기 같은 거는 자기가 언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불만을 그렇게 우회적이고 유머와 위트를 섞어서 전달하니까 훨씬 그 세련되면서도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고 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작년에 그 오바마 케어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찍은 셀카봉 영상 스스로 망가지는 거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시지만 5천만 클릭,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이제 마감이 임박해서 100몇십만 명이 추가로 그걸 보고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가입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스토리텔링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특히 이제 지금처럼 우리 요새처럼 이제 소통의 기본이 그 감성의 전달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매우 그 국정 홍보뿐 아니고 뭐 기업 더구나 이제 그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죠. 요새 SNS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전달력 있는 감성의 메시지 전달력이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말하자면 수단 중에 하나다. 익혀야 하는 것들이다. 근데 뜻밖의 많이 간과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네, 이전에 대통령실 대변인으로도 계셨고 또한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님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스핀 닥터로서 이 홍보에 대해서 중요성 그리고 그에 대한 기술까지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한국이 갖고 있는 매력 자산을 어떻게 발굴해서 전달할 건가 하는 것을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한류잖아요. 그죠? 또 한식도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개발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콘텐츠가 우선은 매우 중요한데 그뿐 아니고 좀 더 그런 의식을 갖고 그 어떤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그 아주 선풍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세계 시장을 향한 그 기획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국내의 어떤 우리 이 오디언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의 문제가 바로 모든 게 내수지향적이거든요. 부끄러운 말 고백이지만 국정도 내수지향적. 모든 게
그러니까 뭐 지지율에 연연하고 뭐 이제 표를 따라다니는데, 그러나 실제로 국가적인 그 차원에서 본다면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매력 자산을 어떻게 발굴해서 세계에 그 발신할 거냐 하는 고민들을 심각하게 좀 이제 해야 되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많이 되는데 이 말하자면 정치권, 뭐 저도 일했지만 청와대, 관료 이런 데서는 전혀 그런 그 마인드가 잘 안 돼 있어요. 대기업조차도 관료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그러니까 무디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국가적 과제 중에 하나다. 뭐 이제 그걸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하여간 그렇게 요약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소통과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사들의 다양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대한민국 바로알기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스마트머니의 선택으로 돌아와서 그럼 본격적으로 오후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증시은행어 2부 이성대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전일 강연 좀 화면을 통해서 짧게 만나봤는데요. 네. 이동관 전 특보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핵심을 좀 떠올려보면 소통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도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잘 되려면 공감, 특히나 정서적인 공감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같은 때 정말 소통 그리고 공감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죠. 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난폭 운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그런 부분들이 왜 생겨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좀 우리가 소통이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물론 이제 본인들 우리가 이제 다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고 자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항상 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소통이 잘 된다면 그런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전달하는 방법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뭐 다 이렇게 잘 적용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바로알기 아카데미에서 진행될 강연들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관심 맞으신 분야 있으시면 신청하시고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도 거래소 시장 먼저 살펴보면서 증시은행어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일 코스피는 약 2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1960선이 흔들리면서 장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부터 추가로 더 큰 낙폭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코스피 지수 전날보다 0.65%더 하락하면서 1944.04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전일 15포인트 하락했고 또다시 그만큼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봐야겠죠? 뭐 미리 좀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이렇게 빠지고 나면 이제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뭔가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 때, 뭔가 느껴졌을 때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1950포인트 라인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고, 그 라인대가 깨질 경우에는 기존에 뭐 1960, 70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지수 움직임에 상관없이 종목들 뭐 올라가고 뭐 그런 종목들도 있었지만, 지수가 1950선이 깨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로 지수가 이제 종목들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주요 종목들은 크게 밀리지는 않았지만 기타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을 확 끌고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저점 라인대를 이제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1954포인트였었는데요. 이 라인대가 전일 깨졌다가 이제 장중에 좀 만회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제대로 깨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주 초반
강세, 주 후반 약세, 장중에도 장 초반 강세, 장 후반 약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지수가 뭐 크게 밀리지는 않았었죠. 장 초반에 크게 밀리지 않았지만 오후 들어서 세 차 다시 이렇게 밀리는 모습, 선물 지수도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전환되면서 밀린 상황들이 기존의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추세라고 하면 기존에 그 2월 달부터 올라왔던 이 상승 추세가 마무리가 되고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됐다는 거죠. 주봉 차트 흐름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 2, 3주 정도는 좀 앞으로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우선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알아보셨고요. 그렇다면 업종별로 종목들은 어떻게 오후장 보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업종 약세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업종 지수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현재 건설 업종이 3.46%로 업종 지수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GS건설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건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크게 낙폭이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 2.9% 낙폭이 있습니다. 음식료품 업종도 오늘 1.64%로 최근 상승 흐름 전일부터 조금씩 반납을 하는 모습이죠. 그 밖에도 화학업종이 1.39% 낙폭이 있습니다. OCI 종목 6.7%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다만 은행 업종 내 종목들은 오후 구간까지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업종지수 빨간불을 켰던 증권 업종 같은 경우도 현재는 1.41% 낙폭 키워가고 있네요. 왜냐 오후 구간인데요. 코스피 시장 상장 종목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 하락률도 더 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부 업종만 좀 강하고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다 약세이거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은행 업종만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반영이 되면서 꼭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낙폭 과대에 대한 그 반등 그런 내용도 좀 이제 가미가 되면서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시장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이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가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입니다. 기업은행 실현지주도 3%씩 올라오면서 최근에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건설업종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 현대건설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그런 흐름에서 하락 추세로 이제 완전히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GS건설도 4% 가까이 하락하면서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은행업종하고 건설업종만 비교해 봤을 때 은행업종은 최근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거고 건설업종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실현이 오늘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며칠 전 강했던 증권업종 대부분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가 좀 전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 괜찮았었던 하나테크인도 4%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하나테크인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건설업종이나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OCI도 마찬가지로 오늘 5% 가까이 밀리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오늘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제약업종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철강금속 업종 대부분 다 마이너스, 그리고 음식료 업종은 전 종목이 전부 다 마이너스인 모습입니다. 대상이 3%, 롯데제과가 2.5%, 그리고 롯데칠성까지도 2%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의료업종만 소폭 상승하고 그 다음에 기계업종 대부분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플러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가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밀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신에 일부 업종 낙폭 과대인 업종들이 단기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코스닥 같은 경우 빨간 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었고요. 오전 장중한 때 반등을 좀 시도하나 했었는데 여지없이 힘없이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680선 하회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코스닥 지수 0.61% 하락하면서 679.73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낙폭이 더 컸는데 오늘도 거의 비슷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680선까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지수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한번 하락 추세로 시작이 되면 상당히 좀 크게 변동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딱 지금 나오고 있죠. 아침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 약세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세장에서는 아침에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확 밀리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크게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약세장인데, 지금 현재 690선이 깨지면 우리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기존에 안 밀렸던 그런 종목들까지도 끌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오늘 그런 이제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아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오히려 지수는 더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부 종목이 빠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매도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지수 한번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690선 라인대 깨지고 나서 전일 강하게 밀리고 오늘까지도 지금 밀리고 있죠. 지금 장기평선 라인대 지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며칠 전 말씀드렸듯이 675포인트 이 라인대입니다. 이전 저점 라인대가 깨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완전히 크게 밀릴 수도 있는, 즉 올해 2월 달에 빠질 때, 고정연휴 때 빠질 때 660선 깨지기 시작하면서 594포인트까지 강력하게 밀렸던 이런 흐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깨짐으로 해서 하락 추세로 이제 접어든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675포인트까지 완전히 깨지게 된다면 하락으로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역시 지수 방향 자체는 아래쪽으로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후 구간까지도 계속해서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닥 종목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셀트리온 종목 대장주로서 오전장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잠시 후 특징주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유럽 쪽에서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제외하고 시총 상단 종목들 낙폭 깊은 종목들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위원님, 현재 코스닥 시장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셀트리온은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셀트리온 제약이 11% 가까이 올라오면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제낙스가 7%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제약, 그 다음에 다윈시스. 최근까지 움직임이 크게 없었던 종목들이 오늘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AP 시스템이 5.9% 가까이 밀리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ATGN도 마찬가지로 5% 가까이 밀리고 있죠. 작년부터 해서 올라왔던 이 많은 과정들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이평선들이 대부분 다 수렴이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가 5% 가까이 밀리면서 연속적으로 밀리고 있고요. 보면 하락률 상위 종목들의 하락률이 훨씬 더 크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약세장 흐름 속에서 수급은 얼마나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수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625억 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나 따라서 660억 원의 물량 내놓고 있고,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263억, 기관에서 411억 각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 오전장에서는 외국인들 좀 매수 세력이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 315계약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439계약 매수를 하고 있네요. 오늘 역시나 외국인들 선물시장, 현물시장 모두 다 오후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분위기상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들 기관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지만 시장의 영향력은 아주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00억씩 파는 이 정도의 이제 물량으로 지금 현재 지수가 12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밀린다는 이런 거는 그만큼 국내 시장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주체들이 한 방향으로 마음이 맞았을 때 지수가 그 방향으로 강력하게 움직인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 600억대 매도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영향력은 아주 큰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차익 매도가 오늘 820억 가까이 나오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특히 기관들 400억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죠. 오히려 사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매도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기관에서 코스닥에서 400억 가까이 파니까 시장이 버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꾸준히 25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 외국인과 기관 둘 다 파는데
감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아침에 선물을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방향은 아래쪽, 거기다 기관까지 가세해서 누르다 보니까 시장의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 시장 흐름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장 모두 약세장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들은 몇 종목 존재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가운데서는 신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면세점 관련 기대감이 오늘 신세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면세점의 총 입점 브랜드 신세계 같은 경우 600개 브랜드가 입점을 해 있는데요. 기타 경쟁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인 우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세계 면세점 성공 기대감, 오늘 증권가에서 굉장히 호평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위원님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 그 내용 짚어봐 주시죠. 네, 신세계에 대한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무슨 어떤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다기보다는 리포트가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 리포트와 맞춰서 주가도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현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규 면세점 중 신세계 명동점의 그런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높게 본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관광 상권이 이제 명동과 남대문 사이에 위치해서 패키지 여행객과 그리고 자유여행객 모두에게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신세계 면세점의 그런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상품 구성 역시 기존 면세점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명품 라인업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은 올해보다는 백화점 신규 출점이 마무리가 되고 면세점의 실적이 성장이 본격화되는 내년이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지난 18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내 8층에서 12층 내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면적은 4,200평 규모이고 럭셔리 부티크가 8층에 있고, 그 다음에 시계, 주얼리, 잡화, 럭셔리 패션 관련된 제품들이 9층에 있고, 화장품, 향수 이런 제품들은 10층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층에서 12층 사이에 이제 개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모멘텀이 돼서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실적 추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다 라고 증권가에서 호평을 내놓았습니다. 동사의 주가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최근 들어서 신세계 주가 어땠었는지 차트 통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까지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8,000원 상승한 22만 1,000원을 기록을 하는데요. 3.76%, 오늘 지수가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수는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13만 4천 주 정도 되면서 전일 거래량을 지금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고요. 차트 흐름으로 보시듯이 지금 장기 이평선 라인대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장기 이평선 라인대라고 하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느냐 마느냐 이제 기로의 이제 그 중간점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존의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난 3월달에 돌파 시도했다 실패를 했고 재차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제 긍정적인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전고점 라인대가 돌파가 돼야지 추세가 시작이 된다는 점,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셀트리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드리기도 했지만 유럽 쪽에서 좋은 뉴스가 있거든요. 이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최근 들어서 전일까지 계속해서 밀리던 셀트리온 주가 역시나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셀트리온 우선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셀트리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이제 지난해 말부터 램시마 처방을 받은 유럽 환자 수가 약 8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1분기 약 2만 3천 명이 램시마를 처방받음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해서 40%가량 높은
그런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회사 측은 유럽 내 원본 램시마를 처방받는 자가면역 질환자 수는 약 26만 명이라며 이를 고려를 했을 때 셀트리온의 이제 램시마가 원 시장의 30% 정도를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노르웨이에서는 셀트리온의 램시마의 처방량이 기존 원본을 뛰어넘은 것으로도 일단 알려졌고요. 셀트리온은 앞서 2007년 출시한 1세대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는데 2에서 3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유례없는 그런 성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램시마가 이제 올해 유럽과 유럽 원본 의약품 시장의 약 4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지금 셀트리온 관계자는 예상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처방 판매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램시마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파트너 사이 선정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 3분기 미국과 유럽 등 파트너 사이 선정을 마무리해서 발매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에도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의 주가는 계속해서 낙폭이 있었던 종목이었죠. 오늘 나온 뉴스가 오늘 단발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장 9만 원대도 흔들리던 셀트리온 주가가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부터는 현재 9만 원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위원님, 최근 셀트리온 주가 움직임과 함께 오늘 모습까지도 한번 차트 통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참 희한하죠. 9만 원 그 라인 때 강력한 지지 라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9만 원 깨지다가 바로 이제 또 올라와서 아까 장중에는 10만 원도 살짝 넘기는 그런 강력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게 내용은 어차피 뭐 내부적으로 알건 아니면 이게 알려져서 많은 대중이 알건 기존의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려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에서 어차피 셀트리온 좋은 거 누구나 다 아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방향 들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기술적인 그런 흐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아까 뭐 지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 추세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확 쏟아지는 그런 모습처럼 누구나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모습을 똑같은 기술적인 기준을 갖고 다 판단을 하다 보니까 어느 라인대가 오면 지지가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다 갖고 있고 어느 라인대가 깨지게 되면 이거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힘이 이제 기준선에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확 작용을 하면서 크게 밀리거나 크게 오르거나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9만 원 라인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런 고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기존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런 자리를 한 번에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올 때 이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이제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는 한 번에 깨지지 않는 자리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반등은 나오는데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4월 달에 유럽 시장에 뭐 허가받았다는 내용 나오면서 그때 12만 원 찍고 밀렸을 때 이때 소문에 사서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또 비슷한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일단 9만 원짜리에서 1차적으로 지지는 됐는데 누구나 다 좋은지는 아는데 이미 이제 시장에 다 알려졌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내용 좋은 건 알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뉴스가 오히려 주가에 또 상투를 만들고 지난번에도 음봉 나왔듯이 또다시 이런 모습 나왔다가 또 밀릴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지금 9만 원 라인대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분명히 다시 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올라왔다라고 보고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아직까지 힘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두 가지 자세하게 이야기해봤고요. 현재 오후 구간에서 눈에 띄는 특징적인 기업들 몇 가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썬코어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walid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 종목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현재 구간은 어떤지 주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썬코어입니다. 현재는 탄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1.35%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날 썬코어는 알 walid 왕자가 중국의 리커창 총리를 만나 제다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알 walid 왕자는 지난 16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접견한 후 중국으로 출국을 했죠. 알 walid 왕자의 방한과 방중 시 최규선 썬코어 회장이 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현대상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용선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 들려오면서 장 초반부터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현대상선입니다. 전날보다 12.78% 급락하면서 11,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전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상선 본사 서관에서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협상을 벌였으나 용선료 인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들 드론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의 드론 규제 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들까지 덩달아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는 제이시언 시스템의 주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전날보다 2.72% 현재는 상승 탄력이 줄어들었고요. 7,16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ESV 2.73% 올라가고 있고 또한 퍼스텍 종목은 3.62%로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정부가 전날 발표한 드론 및 자율자동차 규제 혁신 방안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농업과 촬영, 조종교육, 관측 등 4개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로 확대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드론을 활용한 공연, 광고, 택배 등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 구간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 모두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전체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는 대놓고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양장 모두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 우리가 시장에서 바닥이 나오려면은 뭔가 우리가 매도했다, 투매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심리적으로 불안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우리가 바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지수가 며칠째 밀리고 있고 코스닥도 밀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 정도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못해도 2, 3주 정도는 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지금 종목들을 매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종목들 대응하시는 그런 거는 크게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길게보다는 좀 짧게 대응하시면서 보시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은 아직까지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 구간 시장 흐름과 함께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모두 한번 짜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공시 있는 종목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공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중에 있는 공시들 해당 종목별로 주가에 영향 주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공시들은 삼익 악기 종목부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익 악기는 중국 법인이 현지 교육업체인 신궁창리엔과 피아노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대명 코퍼레이션이 베트남에서 현지 부동산 개발 업체와 호텔을 포함한 워터파크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투자 확약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합작법인의 예정 자본금은 884만 달러로 대명 코퍼레이션의 출자 예정 비율 80%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9일 비조선 부문 본사에 대해 경영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의 일환으로 일부 사업에 대한 분사 및 일부 지분 매각 등을 검토한 바는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켓모바일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EMC 펭귄 지분 100%를 130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로켓모바일은 지난 4월 EMC 펭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본계약 체결로 그동안 추진해온 성형 의료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 공시들 중에서는 로켓모바일 주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로켓모바일 이제는 성형 의료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는 좀 어떨까요? 네. 오늘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일 반등 나온 폭을 도로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1,25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 1월부터 해서 이어졌던 상승 추세 4월까지 이어졌었습니다.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쉬어가는 과정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 전접점 라인 때도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이전 저점 라인 때 1,500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가 일단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저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런 조정 과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음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시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저전력 고속 처리가 가능한 플립, 플랍, 회로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중국 기업인 크리스탈 신소재는 올해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5억 원으로 22.2% 늘어났습니다. SN텍은 19일 LG전자와 인라인 장비 등 10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기간은 오는 6월 15일까지입니다. 토비스가 19일 차량의 운전사각 모니터링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스마트카 및 고급차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디스플레이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시들 중에서는 토비스 역시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업체들 이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 자동차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는 것 같죠. 위원님, 토비스 오늘 주가 좀 어떨까요? 네. 토비스 오늘 주가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미리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현재 1.79% 상승한 8,55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월 들어서부터 해서 거의 9,500원대에서부터 지금 8,500원대까지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일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죠.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최근 저점 라인대를 깨고 내려갔다는 거죠. 최근 저점 라인 때 그때 당시 9,200원 라인 때인데 이 라인 때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깨지고 내려갈 때는 초기 단계에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5일선 타고 계속 결과적으로 혹시 보유하고 계셨다면 손실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점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지지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비스까지 해서 오늘 공시는 종목들 모두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산업 및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유망 종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유망 종목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서는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솔루에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자파 차폐 소재의 연구개발 전문 EMC 기업입니다. 전도성 테이프, 전도성 쿠션을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업체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증권사에서 주목을 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위원님, 우선 1분기 실적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1분기 실적은 뭐 좀 부진하게 나온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도 최근에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이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요. 대신에 해외 고객 매출이 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날 1분기 실적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13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가까이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그냥 BEP 수준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컨센서스 그리고 이제 당사 추정치에 이제 큰 폭으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해외 주요 고객들의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올해 주요 고객들 기존 주요 고객들의 지금 매출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신규 제품의 그런 매출이 예상보다 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서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을 찾는다면 초방막 저장파 차단 제품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해외 주요 고객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향 매출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들이 그나마 뭐 좀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2분기에는 이 회사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추천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차량 부품 회사죠. DMC를 인수하면서 동사 자체에게는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 전망 DMC 자회사 관련 이슈와 함께 챙겨볼까요? 네, 2분기 매출액은 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분기에는 135억 원이었지만 2분기에는 439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영업이익은 10억 정도, 매출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인수한 자회사 DMC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향 수출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이제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수익성이 낮은 DMC 매출 증가가 라고 볼 수가 있겠죠. DMC 매출은 증가하지만 실제 이익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동사의 그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수기인 기존 사업의 실적 부진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다면 이 종목 끝으로 투자 포인트로 어떤 점들 참고하면 좋을지 그 부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신제품인 초방막 전자파 차단 제품의 매출이 본격화가 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의 초방막화 추세에 따른 하드웨어 고품질 구현을 위한 전자파 차폐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주 얇은 두께의 이제 초방막 플렉서블 전자파 차단 신제품이 해외 주요 고객은 물론 중국으로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파 흡수체 무선 충전 및 그리고 NFC 시장 본격 진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이제 자회사 DMC 지분 인수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8,500원까지 유지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유망 종목으로는요, 솔루에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산업 및 업종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산업 및 업종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분야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현지 정보기술 기업이 장비나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종목 P&T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주가가 참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전일 이러한 모습들이 와장창 좀 깨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LG 화학과 비롯해서 다양한 에코프로들,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중국발 규제 관련 이슈가 조금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님, 중국에서 날라온 규제 이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국 공신부가 새롭게 제시한 규제 기준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중국 전기차량 배터리 공급이 여의치 않을 것이고 이는 매출과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전일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SNE 리서치와 그리고 국내 언론 보도 등 이제에 따르면 중국 공신부가 지난 4월 29일 자동차 동력 축전지 업계 기준으로 해서 기업 신고 업무 보충 통지를 발표를 하면서 규범 조건과 보조금을 연기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르면 보조금 대상 2차 전지 업체를 6월 말까지 심사해서 7월 1일 날 새롭게 발표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신부의 규범 조건은 품질 평가와 생산 공정 그리고 자동차 품질 인증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되면 확보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당초 취지는 중국 내 난립한 업체들의 이제 구조조정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갖춰지고 규모가 돼야지 그것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10월 달에 양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규범을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일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2차 전지 업체들은 물론이고요. 또 전기 재료 업체들 그리고 장비 업체들까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크게 낙폭 보여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9%까지 하루에만 좀 빠지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국 규제 강화로 입을 타격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 어떤 영향 좀 있을까요? 네, 나온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해석에 대해서 좀 약간 달리 의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공신부가 제시하고 있는 규범 조건에는 1년 이내 양산 경력을 따지는 그런 문구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리고 SDI든 뭐 LG화학이든 중국 공신부의 그런 모범기업 인증 절차의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인증 통과가 쉽지 않다고 단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시장에서 전해지고 있고요. 대신 이런 노이즈가 커진 이런 중국 시장 내 배터리 공급 차질 여부와 관련해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뭐 보수적인 그런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가 한국 배터리를 채용하고 모델 런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는 중국 내 배터리 생산 캐파 연 14만 대에 해당하는 그런 한국 업체를 배제하는 그런 부정적 결론으로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의 탑픽은 솔브레인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그런 대응을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그만큼 기술력도 좋고 하니까 중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우선 보여주는 시각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큰 폭으로 좀 하락했던 LG화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방향이 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꽤 깊었다고 해요. 위원님, 오늘 주가는 좀 어떨까요? 네, 전일 그 내용이 나오면서 좀 많이 밀렸다가 오늘은 낙폭이 좀 멈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이제 500원 상승한 27만 1,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전일 빠진 폭에 대해서 오늘은 살짝 멈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수가 빠진 뭐 그런 상황들로 감안을 해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이게 반등이 아주 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산업 및 업종 이슈 시간에는 2차 전지 관련 중국 규제 이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마감 동시효과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56분 3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동시호가는요. KB손해보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손해보험이 3.09% 오늘 강세로 31,700원에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 때 살펴봤던 신세계 여전히 3%대 이상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전장보다 6,500원 상승한 21만 9,50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1.94% 오른 10만 5천원에, 우리은행이 0.98% 오른 1,300원 선에 장 마무리 예고하고 있고, 현대차가 0.75% 소폭 강세로 13만 4천원 선에 오늘 장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마찬가지로 3.52% 오른 11,750원에, 한세실업이 1.65% 오른 43,200원에 오늘 장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LG이노텍은 1.59% 상승하면서 76,900원 선에 오늘 장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LF가 0.64% 하락한 23,400원, 강원랜드와 하이트진로 역시 각각 0.47%, 0.19% 하락 마감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운시스템이 1.32% 소폭 오른 11,500원에 오늘 장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웨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 오른 99,500원에, 현대해상이 1.26% 오른 32,150원에 장 끝낼 것으로 보이고, 맥쿼리 인프라가 0.23% 강보합 마감하면서 오늘 장은 8,690원에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하이마트가 0.78% 내린 58,800원에, 화승인더가 7.15% 오른 7,640원 선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동원금속 종목은 2.2% 오르면서 오늘은 3,015원 선에 마무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KB금융 2.74% 오른 33,800원, 신한지주가 3.3% 오른 47,000원 선에 장 끝낼 것으로 보이고, 유유제약 5.12% 오르면서 전날보다 750원 상승한 15,400원 선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0.4% 내리면서 54,000원에, 현대위아가 0.22% 빠지면서 93,300원에 오늘 장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마감호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실스가 5.08% 전날보다 오르면서 28,950원에, MSC 셀루메드 각각 상한가 진입하면서 17,900원 그리고 1,190원에 장 끝낼 것으로 보이고요. 제이스텍은 2.81% 오른 9,150원 선에 오늘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츠로셀 9.78% 오른 12,350원, 펜엔터테인먼트가 3.31% 상승한 6,240원 선에 오늘 장 끝낼 것으로 보이고, 파크시스템스 종목 6.91% 오른 13,150원에 오늘 장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넥스트비트입니다. 1.93% 소폭 오르면서 오늘 장 2,910원에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가 21.03% 급등을 하면서 전장 대비 8,200원 상승한 47,20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상하프론테크 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12,45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리엔트전공 전날보다 6.22% 오른 1,110원에 오늘 장 끝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동시호가였습니다. (2016년 5월 19일) 목요일에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잠시 후에 시기장 마감 통향 시간에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날짜는 5월 중순이지만 이제는 한여름 더위에 대비를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요. 올 들어서 가장 덥다고 하는데, 현재 경기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라고 하고, 가평이 오늘 낮 기온 33도, 서울도 32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서 처음으로 30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외선 지수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일은 이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장에서는 여름철 대표 수혜주죠. 이 음식료주의 주가가 서둘러서 기지개를 펴진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이러한 계절적 수혜를 입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캠핑을
여행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고기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주가도 좀 심심치 않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날씨와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오늘 날씨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시 국내 마감 동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약세 장세가 이어졌던 우리 양시장인데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우선 양시장의 마감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0.51% 전날보다 더 하락하면서 1946.78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지수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66% 하락했고요. 679.33포인트, 680선 하회 마감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시장 마감 동향, 양시장 마감 지수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장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전일 같은 경우 11포인트 빠졌었고 오늘 장중에는 15포인트 가까이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후반에 소폭 회복을 했네요. 9.95포인트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올 들어서 1950선 이하로 떨어지면서 마감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지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떨어진 것은 요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올해 2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1950선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차 다시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좀 약간 돌아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1분기 실적 시즌에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분위기,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동반해서 반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 지수를 2000포인트 이상까지도 끌고 올라와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모멘텀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6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전 같아서면 뭐 금리 인상이 분명히 확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문제 없다라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지수가 올라갔을 텐데 지금은 뭐 약간 분위기가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분위기들이 오히려 시장을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떠한 한 사안이 불안감으로 이렇게 작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하락 추세임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 1950선 라인 때 깨진 거 이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초 폭락했던 코스피 지수 생각해보면 올라오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50선 이하로 최근 들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장세인데 코스피 지수 더 내려갈지 아니면 반등을 꾀할지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오늘 종목들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업종별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 파란불을 켜면서 장 끝났습니다. 건설업종 여전히 3% 넘게 낙폭을 보여주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비금속 광물 2.52%, 음식료품 업종 1.54% 파란불을 켜줬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금융업종, 은행업종 1% 넘게 좀 지수 자체는 업종 지수 자체는 빨간불을 켜면서 장이 끝난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오늘 코스피 시장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들의 낙폭이 더 컸던 하루가 아닌가 싶어요. 종목들 움직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은행업종이 가장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중에서 1등으로 올라올 정도로 아주 오랜만에 은행주가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2위가 신한지주고 3위가 이제 기업은행입니다. 그만큼 은행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상승률에서 이렇게 포진한 적이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은행주 계속 주가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락률 상위 종목들 본다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OCI가 6% 가까이 밀렸고요.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롯데제과, 그 다음에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즉 건설주도 많이 밀리고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도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코스닥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깊었었죠. 오늘도 하락률 자체만 놓고 보자면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수 0.66%, 코스피보다 더 크게 빠졌고 679.39포인트, 680선까지도 하회 마감을 했네요. 왜냐면 오전장에는 그래도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만 다시 이내 하락 전환을 했어요. 오늘 최저점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오늘도 종가가 좀 끝이 났는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 690선을 전일 깨지는 모습이 나왔고,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 675선이 남았습니다. 675까지 깨지게 된다면, 완전히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 커질 수도 있는, 즉, 좀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내 것도 지금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동반해서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675선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선 라인대가 깨지게 된다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종목들도 마감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3% 가깝게 2.88% 대장주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했는데도 지수 막는 데는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나머지 업종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닥 눈에 띄는 기업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셀트리온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성장주, 과거 같았으면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적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다가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9만원대라고 지지되는 거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깨졌을 겁니다. 근데 펀드멘탈이 돼서 9만원대가 지지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코스닥 기업들의 그런 펀드멘탈이 아주 좋아졌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좀 저는 얘기해 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그렇게 변동성이 아주 뭐 한번 코스닥은 밀리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지수 자체적으로도 밀리더라도 이전처럼 급락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출렁거리면서 밀리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9만원대 지지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오늘 보여지고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CJENM도 최근에 올라왔다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3.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종목들로 별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고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양시장 수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양시장 모두에서 매도를 했고요.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들 278계약 매도를 했습니다. 위님, 최근 매도 물량 좀 생각해보면 오늘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지수 자체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오늘 수급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주 영리한 거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그런 거죠. 외국인들이 막판에 전이랑 똑같게 매도가 원래 500억 넘었었는데 막판에 200억 매도로 바뀌었으니까 오늘도 막판에 한 300억 정도 매수를 해내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았다가 사놓고 끝나고, 팔았다가 사놓고 끝나고, 뭐 이게 공매도를 뭐 당일 했다가 당일 사놓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형태는 이렇지만 큰 방향은 아래쪽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도 매도, 기관 매도가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대신에 그 상당히 컸는데요. 기관들의 400억 가까운 그런 매도가 코스닥 지수를 끌고 내려가고 있다는 점, 즉 종목별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좋지 않고, 선물은 오늘 약간 쉬긴 했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더 두려운 겁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많이 안 해서 이 정도로 버텼다면 그 다음날에 또다시 확 매도를 해버릴 경우에는 훨씬 더 밀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은 많지는 않지만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내일경제TV와 함께 시장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개장 전 증시온에어 1부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